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에 실시된 2급 스포츠 지도자 필기시험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6번부터 10번 문항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번 문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이더가 제시한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참가의 가치, 2번 참가의 정도, 3번 참가의 자발성 여부, 4번 사회화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참가의 가치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암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지문을 통해서 유추한다든지 정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탐색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암기 형태의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는 7부 2장에 해당하는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중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나타나는 스나이더가 제시한 사회화를 통한 전의 일반적 특성 5가지가 있죠. 참여의 정도, 참여의 자발성 여부, 사회와 관계의 본질성, 사회와의 위신과 위력, 참가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버렐과 로이의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에 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문항입니다. 보기, 기역, 욕구, 스포츠 경기의 결과 선수와 팀에 대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해준다. 니은 욕구,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흥분을 제공해준다. 디귿 욕구, 다른 사회 집단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은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경기 결과 스포츠 선수와 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인지적 욕구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은 스포츠를 통해서 흥미와 즐거움, 슬픔 등을 경험하는 정의적 욕구, 마지막으로 디귿은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고 우호적 관계를 도모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통합적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기억은 인지적, 니은은 정의적, 디귿은 통합적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4가지 욕구,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도피적 욕구, 통합적 욕구, 이렇게 4가지를 묻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5부 1장에 해당하는 스포츠 미디어의 이해에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난이도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문항도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었던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번 문항입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찾는 문항입니다. 보기, 기역,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니은, 선수 개인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를 지칭한다 입니다. 자,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접근권에 해당이 되겠죠.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방송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2007년 방송법 개정과 200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 독점 중계권은 무엇인가요? 그죠? 한 방송사가, 한 회사가 중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사가지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중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독점 중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 중계권의 문제 때문에 보편적 이런 접근권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보편적 접근권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니은의 경우에는 대중의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얘기하는 바로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그렇죠? 황색 저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옐로우 저널리즘. 그래서 정답은 2번 보편적 접근권 옐로우 저널리즘에 해당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요것은 5부 1장 스포츠와 미디어의 이해, 그리고 2장의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에서 각
각각 이렇게 기역 니은을 출제를 했고요. 뭐 어렵지 않은, 하지만 이 개념 자체를 몰랐으면은 사실 이렇게 풀기는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스포츠 저널리즘의 종류에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옐로우 저널리즘 뿐만 아니라 뭐 팩 저널리즘이라든지 하이에나 저널리즘, 뉴 저널리즘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답지에 나와 있는 이제 뉴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저널리즘 방식이 아니라 사건과 상황에 대한 표현을 독자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을 바로 뉴 저널리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스포츠의 제도는 보기. 프로스포츠 구단이 소속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단에게 해당 선수를 양도받을 의향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는 제도이다. 기량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선수를 방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로 웨이버 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관련된 이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순 그냥 뭐 프로스포츠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수험생이라면은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드래프트나 트레이드, 보류 조항, 최저 연봉제, 셀러리 캡, 뭐 웨이버 조항, 그리고 선수 대리인, 자유계약, 뭐 프리에이전트 제도,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드래프트 제도가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웨이버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이 두 개가 제외하고 뭐 다른 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10번 문항입니다.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에 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승부조작 사례를 보고 많은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는다. 2번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허용된 주먹다짐은 잠재된 공격성을 해소시켜준다. 3번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약물 복용이 지속되면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4번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 기술의 창안은 기록경신에 기여하고 있다입니다. 자, 요 문항을 풀 때는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약물 복용을 지속하게 되면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문항 같은 경우는 8부 1장에 나타나는 스포츠 일탈의 이해라는 단원에서 출제를 했고요. 난이도는 매우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스포츠 일탈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탈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역기능 위주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문항에서 나온 바와 같이 다양한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6번부터 10번 문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2급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사회학 과목에서 기출이 되었던 11번부터 15번 문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